엔비디아의 GPU라는 말 자체를 대중들이 몰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구글의 TPU를 정말 몰랐는데 이제 이 TPU라는 용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과 메타가 엔비디아의 쿠다 해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유출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다양한 얘기들을 드렸죠. 구글 TPU가 실질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용 혹은 구글의 AI 트레이닝용이나 인퍼런스용만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바깥에 내다 팔겠다라고 하면서 엔트로픽이라든가 메타 이런 쪽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좀 더 심층된 내용이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쿠다를 실제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얼마나 걸릴지까지 한번 기술적으로 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영상 빅테크 TPU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쿠다라고 하는 것이 파이토치라고 하는 메타가 주도하고 있는 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소프트웨어로 AI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 파이토치가 쿠다를 가져와갖고 돌리면은 쿠다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맞게 돌아가는 거고 혹은 TPU 같은 경우에는 XLA라는 거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번역시키면서 구글 자체의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돌릴 수 있고 혹은 X86의 AMD나 인텔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구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 상황에서 얘기가 나온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로이터가 단독으로 소식을 전했는데 구글, 메타의 도움을 받아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우위, 그러니까 쿠다죠. 쿠다를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I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를 더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더 잘하기 위해서 자사의 인공지능 칩, 이게 TPU죠. 요거를 개선하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토치 TPU라고 알려진 새로운 계획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객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서 일부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라는 GPU를 돌릴 때 그 GPU 하드웨어가 실제로 이게 하드웨어 칩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행렬 연산기도 있을 거고 벡터 연산이랑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돌릴 수 있는 것들도 쿠다 코어를 비롯해서 텐서 코어, 트랜스포머 엔진 이런 것들이 GPU에 막 박혀가지고 현재의 GPU는 범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쿠다 코어라고 하는 것과 NPU에 해당하는 텐서 코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로 된 구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범용이지만 반쯤은 범용이 아닌 근데 빅테크 자체 칩, TPU 같은 거에 비하면 진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 범용의 핵심은 뭐냐? 하드웨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대부분들이 쿠다라는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모델들이 있으면 새로운 AI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AI 엔지니어들 중에서도 최상위에 해당하는 커널 엔지니어들이 그걸 설계를 하고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구조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 20년 동안 구축해온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것만 쓰니까 이 해자를 넘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메타와 구글이 협력한다 하면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 쿠다가 돌아가는 파이토치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AI 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인데 이 프레임워크에서 쿠다를 불러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파이토치라는 거 프레임워크가 있고 거기서 쿠다도 불러오고 아니면 다른 것도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메타는 파이토치의 프레임워크의 도미넌스를 갖고 있는데 쿠다에 종속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랑 손잡아서 이 쿠다로 이제 종속되지 않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뭔가 균열을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봤을 때 2026년도까지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갖고 이 TPU의 인스턴스를 대규모로 임대를 해서 성능을 검증하고 내부 시스템을 통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메타가. 그러니까 PTU를 도입한다는 게 이게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내년까지는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 이거예요. 하드웨어를 메타가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인스턴스들을 몇 개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TPU를 돌리면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2027년 이후에는 이게 구글 클라우드를 해봤는데 우리 메타 사용하는 거랑 좀 잘 맞네. 그렇게 되면은 메타의 자체 데이터 센터에 진짜 TPU 하드웨어를 꽂아 넣겠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체적인 장기 투자 계획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그냥 띡 쓰겠다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PU가 뭔가 엔비디아의 해자를 무너뜨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너진 건 아니지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 천문학적인 AI 모델을 돌리기 위한 비용이 계속 많이 들고 있는데 투자도 어차피 할 거고 투자도 계속 뭔가 사들여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GPU는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이 지배력이 갑자기 무너진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비싸게 총 매출 이익률 70%, 영업이익률 60%대로 계속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그 돈을 딴 쪽으로 돌려갖고 훨씬 더 많은 컴퓨팅과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은 당연히
당연히 빅테크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쪽도 메타가 움직이기로 한 거다. 그리고 엔트로피도 이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 엔비디아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 사실 이 움직임은 이전에 빅테크들이 다 개별적으로 자체 추론칩을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에서 이미 알려진 부분인데 이게 더 적극적으로 많은 투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쿠다라는 이 해자를 어떻게 극복이 될 거냐를 살펴보려면 기술적으로 기존의 해자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개발자들, 이 AI 개발자들이 이 엔비디아 GPU를 굉장히 많이 쓴다. 왜? 엔비디아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 가지고 커널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커널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하드웨어에 굉장히 밀접하게 마치 우리가 예전에 어셈블리어 수준으로 하드웨어 동작의 명령어들을 다 구조를 이해를 하고 새로운 거를 맞출 수 있는 구조로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뭐 CUDNN 그 외에 수많은 어떤 트랜스포머를 돌릴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데 그게 다 쿠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AI 디벨로퍼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의 어떤 커뮤니티나 날리지 베이스 같은 것들이 다 엔비디아 기반으로 돼 있고 코드가 짜져 있더라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쿠다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들을 코드를 갖고 오게 되니까 결국 GPU도 얘만 사용하게 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거를 GPU 말고 딴 걸로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라이브러리는 뭐 CUDNN이라든가 CU플러스라든가 이런 AI 연산을 핵심으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라이브러리 위에서 이미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옮기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심지어 뭐 디버깅하는 여기 엔사이트도 있죠. 이런 것들 뭐 텐서RT 같은 거는 추론 최적화 같은 건데 이런 것들 전부 다 결국은 이 GPU의 한계 성능까지 끌어올려서 쓸 수 있게끔 쿠다가 잘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건비도 그렇고 개발자들이 나 편한 거 쓸래 하지 굳이 넘어가겠어. 이 해자들이 있다라는 거면 이걸 다 부셔야 되는 건데 GPU를 쓰다 보니까 이 GPU를 잘 돌리기 위한 모든 쿠다 코어를 돌려야 되고 이 쿠다 코어를 쓰려면 파이토치 기반으로 돌릴 건데 이 파이토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뭔가를 계속 옵티마이저 하는 것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이 락인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벗어나고 싶어도 이거를 계속 돌아가니까 이거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거의 뭐 파이토치 펑션의 81.4%는 엔비디아 거의 쿠다를 쓰다가 TPU로 전환되면은 엄청나게 느려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드웨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행렬 연산이라도 10x10이 있을 거고 100x100이 있을 거잖아요. 10x10으로 엄청 빠르게 만들어 놓은 놈을 갑자기 100x100으로 돌려버리면은 안 되겠죠. 자동적으로 전환을 해준다 해도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인트 최적화가 잘 안 돼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코치 TPU라는 이 비밀스럽게 준비하는 게 지금 보도사 로이터 보고상에서 나온 내용들을 파악해보면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구글이 일단 TPU를 업계 표준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에 딱 결합을 하고 싶은데 지금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엔비디아 쿠다 환경처럼 완전히 파이토치하고 자연스럽게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네이티브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벽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토치의 XLA라고 하는 이 번역 계층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TPU 구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TPU를 돌리기 위해서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XLA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맥의 로제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번역해서 쓰는 것들, 에뮬레이터 같은 것 그런 것처럼 바꿔주는 계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효율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코드도 좀 바꿔야 되고 디버깅도 쉽지가 않고 또 성능 예측이 또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실제 기업에서 쓰려고 딱 했는데 사실 뭐야 이거 또 고치가 또 많네. 그냥 엔비디아 GPU 써. 약간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토치 TPU라고 하는 비밀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그냥 호환성을 넘어가지고 기업 자체가 기존 코드를 단 한 줄도 바꾸지 않고 TPU로 인프라를 옮길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개발자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아무 불편 없이 그냥 바꿔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파이토치에 쿠다를 섞어 쓰면은 그냥 바로바로 한 줄 한 줄 입력하면서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바로바로 이제 프린트 찍어갖고 뭔가 어떤 값이 나왔는지 잘못된 값이 어떤지 어디서 멈췄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쉬운데 TPU가 기본적으로 이 레이지 엑스큐션이라고 코드를 바로 실행하지 않고 하나를 쫙 모아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듭니다. 이걸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라고 구성을 하는데 요거를 하나에 묶어가지고 그래프를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한 방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체 단계들이 한 줄 한 줄이 최적화된 게 아니라 전체 단계를 최적화를 해서 한 방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근데 이 파이썬 같은 것들이 인터프리터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은 예전에 C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가 필요하죠.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 과정은 알기 어려워서 이 디버깅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배려가 있었던 거죠. 파이토치 코드가 있었는데 요거 뭐 돌리려고 하면은 성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번역하면서 디버깅 할 때도 이게 한 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디버깅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프도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TPU로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컴파일러를 혁명적으로 다시 만드는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라고 이제 HAL이라고 하죠. HAL. 개발자가 직접 쓴 상위 레벨의 파이토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코딩 그런 코드를 중간에 받아가지고 원래 TPU가 이렇게 중간에 덩어리 해가지고 컴파일링 해서 보낸다고 했죠. 그래프 구조로. 근데 컴파일러가 더 스마트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받아갖고 얘가 GPU든 TPU든 어쨌든 이 중간 단계에 딥시크 연구원들이 PTX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하위 레벨에서 엔비디아 GPU를 건드려서 막 최적화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TPU도 XLA라는 계층을 이제 최적화해서 쓰는데 각각의 하드웨어에 맞게 또 최적화된 하드웨어 레벨 코드로 자동으로 번역해준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AI를 이용해서 하겠죠. 자동으로 자기 하드웨어에 맞게 AI가 바꿔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코드를 사용할 때 안 끊기게 만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파이토치에서 쓰는 연산 중에 어떤 일부가 TPU에서 돌리려고 하는데 TPU에 거기 딱 맞는 하드웨어가 없어. 그러면 그거를 뭔가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아예 깨져버리거나 그걸 돌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느려지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TPU 실행을 담당하는 어떤 런타임을 하나로 표준화해서 이 PJRT라고 하는데, 요거로 표준화를 한 다음에 분산을 하든 장치 제어를 하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단계로 한 번에 쫙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 2.0에 이 토치.컴파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토치 다이나모라고 하는 건데, 요거랑 완벽하게 좀 통합을 해갖고 기존에 있는 프레임워크랑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평소 파이토치는 그냥 한 줄 실행하면 한 줄 실행하는 것대로 그대로 돌아가는데, 이 토치 다이나모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은 코드 보고 있다가 가능한 부분들은 한 덩어리로 그냥 바로 실행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시도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결국 이 XLA라고 하는 이 추상화 계층, HAL이라고 하는 계층을 중간 번역기 계층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알아서 하드웨어에 맞게 쿠다 전용 느낌으로 안 가고 쿠다로 짜져 있던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TPU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글이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한 게 자사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만 쓰던 이 TPU를 점차 이 바깥으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메타가 일단 내년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빌리는 역할을 했다가 내후년도부터 덱스나 텐스플로우 같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하드웨어에 집어넣겠다, 자기 데이터 센터에 넣겠다라고 하는 말이 돼 있으니까 그만큼 또 파이토치가 메타가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이 TPU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반면에 엔비디아는 뭐 아직 너네 한 세대 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세대 멀든 말았든 간에 어쨌든 데이터 센터에서는 블랙에 베라루빈 가더라도 이 전성비 측면에서 오히려 더 구려질 수도 있거든요. 뭐 코헤런스 타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런 관점에서 한쪽에만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TPU에서 점차 이 듀얼로 벤더를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메타가 이 TPU로 오면서 이 H백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이 전성비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말이 다릅니다. 제가 이것도 영상 만들었죠, 제가 따로. 진짜로 TPU가 싸냐 GPU가 싸냐라는 거를 각 상황에 따라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빅테크 기준으로 봤을 때의 어떤 전성비를 달성을 하는 입장에서 구글의 주장은 우리가 더 낫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블랙엘 대비해서 코스트가 아무래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추론 부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저것 다 법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서 이 생태계 유지를 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뭐라도 더 유용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쿠다라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쓰면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상황에서 빅테크가 이제 지금 합종 연행을 시작했다는 거, 반 엔비디아 쪽으로 했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깊은 건데, 비효 효율성을 떠나서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AI 칩이 엔비디아만 계속 공급하면은 엔비디아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딴 쪽에서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CTO들은 야 개발자 편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줘라고 얘기하지만, CFO들은 어쨌든 가격을 줄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사 전략적 관점에서, 경영 관점에서 이게 야 그냥 TPU 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메타처럼. 그리고 어쨌든 엄청나게 거대한 모델을 돌리는 이런 빅테크 입장에서는 추론 비용에 미세한 차이가, 야 이거 별로 차이 안 났는데 라고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만 난다 하더라도 그게 연 단위로 봤을 때 굉장한 영업이익 차이로 불러올릴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포인트라든가 이런 파워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크한 포인트부터 이제 깨 부수고 나가는 것이 구글의 전략이 아닌가 싶고,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게 진짜 성공 가능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괜찮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토치 XLA나 PJRT 런타임 이런 것들 표준화된 거, 아까 제가 하나의 표준화된 걸로 지금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죠. 애초에 파이토치 XLA라든가 PJRT 같은 건 이런 것들이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에요. 근데 그 파이토치 주인에 해당하는 메타가 직접 참여해서 개발 우선순위라든가 리소스 투입이 보장된다는 점이 이번 TPU에 대한 협력이 굉장히 좀 셀 수도 있겠는데?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 반면에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은 이 플래시 어텐션 같이 어떤 쿠다에 극도로 최적화되어 있는 굉장히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커널이 있거든요. 이런 커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TPU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는 비슷하게. 이걸 기준으로 한 수많은 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라 호환성 같은 것들도 파생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바꿀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뭐 또 대규모 클러스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가 또 안정성 확보 같은 것도, 이게 그냥 1등이 항상 보면은 1등과 2등의 차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1등은 또 1등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못 바꾸지만 그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은 또 많은 개발자들이 이거 안 쓰고 이거를 또 많이 쓰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흑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 어떤 분야는 어떨 수 있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짧게 봤을 때 일부 선두 기업들은 예를 들어 메타도 그렇고 엔트로피도 그렇고 뭔가 좀 개발자 프리뷰 버전을 공개해가지고 안정성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1, 2년만 지나더라도 파이토치 모델이 큰 코드 수정 없이 T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뭔가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차게 퍼져 나가는 게 이게 아마 구글과 메타가 그리는 바람직한 상황일 거고 또 AI가 지금 이제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많고 플레이어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 사실 좀 모르죠.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핫하게 혹은 폴리마켓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빡세게 나온 내용들이 뭔가 기존의 이 패러다임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기술을 전달을 하는 사람이고 기술을 정확하게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이렇게 해서 있을 수도 있겠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짚어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로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엔비디아의 GPU라는 말 자체를 대중들이 몰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구글의 TPU를 정말 몰랐는데 이제 이 TPU라는 용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NPU보다 TPU가 더 유명해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빅테크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어떤 해자를 구축해 나갈 건지 혹은 상대의 해자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면서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 스택이 어떻게 협력이 되고 회사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자들의 그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AI 인프라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계속 지켜가 보면서 저도 한번 팔로우하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고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재밌는 영상들도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만한 많은 빅테크 소식들 혹은 테크 관련된 재밌는 영상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